인천 신도시 아파트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송도 국제도시, 검단 신도시, 청라 국제도시까지 많게는 50%까지도 하락했는데요. 살기가 좋아지며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을 기대했지만 과다한 입주 폭탄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인천의 신도시 아파트들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다뤄보겠습니다. 인천에서 아파트 가격이 가장 비싼 동네는 어디일까요? 모두 예상하셨겠지만 송도 국제도시입니다. 그런데 인천에서 가장 좋고 가격도 비싼 송도 아파트는 최근 2년 사이에 크게 하락했습니다. 서해 바다뷰를 집안에서 누릴 수 있기로 유명한 송도 더샵 마리나베이 아파트는 11억 4천만 원에 거래된 이후 현재는 6억대에도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하락률로 따지면 거의 50% 가까이 하락해서 가격이 반토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송도 국제도시는 인천에서 가장 비싼 동네이지만 부동산 하락에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송도에는 더샵 마리나베이 아파트 말고도 크게 하락한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송도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에 대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면 송도에 내 집 마련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물론 앞으로 송도 부동산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께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송도 국제도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송도는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업 면적은 53.36제곱킬로미터이고 계획 인구는 만 세대에 25만 6천 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송도 국제도시에 약 20만 명이 되는 거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넓고 많은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송도에는 여러 가지 구획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송도 국제 업무단지를 중심으로 위쪽으로는 랜드마크시티, 아암물류단지, 국제여객터미널,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지식정보산업단지, 바이오 콤플렉스, 송도국제화 복합단지, 인천신항물류단지, 그리고 첨단산업 클러스터까지 주거와 일자리, 관광문화가 전부 잘 어우러져서 개발되는 도시입니다. 첫 아파트가 들어온 지는 이제 2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는 구역도 있고 심지어는 아직 아파트를 분양하지도 않은 구역도 있는 만큼 정말 길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송도의 아파트 가격 역시 20년의 세월 동안 많은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 동안은 정말 다양한 변화가 있어 왔죠. 2020년부터 급격히 오른 송도 아파트 가격은 2021년까지 정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2022년부터는 급격한 하락과 함께 아직까지도 침체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고점보다 마이너스 50%가량인 거의 반토막 가까이도 떨어진 아파트도 생겼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송도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 탑3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아파트들이 언제 다시 오를 수 있을지는 정확히 알기 힘들지만 지금 바닥대의 가격의 아파트를 매수한다면 최소한 더 하락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냥 더 떨어진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내 집 마련이 필요하거나 매매를 생각하는 분들께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아파트는 송도 809에 위치한 이편한 세상 송도 아파트입니다. 2018년식의 신축 아파트이고 총 세대수 2708세대의 대단지입니다. 주변 환경을 보면 주변이 공원과 상업시설로 둘러싸여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송도 랜드마크시티 9호 근린공원이 있고 이 공원 안에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초품화가 아닌 점이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길 하나만 건너면 갈 수 있기에 나쁘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일반 상업 용지와 국제 업무 용지가 있는데요. 일반 상업 용지에는 K-팝시티가 예정되어 있다가 현재는 무산된 상태입니다. 총 면적이 47,000평이라고 하니 엄청 큰 면적으로 앞으로 어떤 시설이 들어올지 기대해봐도 괜찮은 자리입니다. K-팝시티가 아니더라도 대형 쇼핑몰이나 다른 문화시설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국제 업무 단지에도 상가시설과 함께 오피스텔 등이 공급될 예정으로 더 개발될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아직 해당 단지에 어떤 시설이 들어올지 정확히 정해지진 않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투자 유치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축 아파트에다 주변에 공원이 있고 앞으로 개발될 여지도 많은 이편한 세상 송도 아파트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의 28평형 아파트는 2021년도에 8억 6,800만원의 최고가로 거래된 이후 2023년도에는 4억대까지 하락했었습니다. 약 반토막이 난 이 아파트는 현재 5억 4,500만원의 고층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하락률로 따지면 약 37%가량 하락한 금액이네요. 대단지의 인프라를 누리면서 송도 신축 아파트에 살고 싶은 분들께 적합한 아파트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아파트 역시 송도 809에 위치한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 아파트입니다.
2020년식의 신축 아파트이고 총 세대수 3,100세대의 대단지입니다.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 아파트의 가장 큰 특징은 서해바다 뷰를 전면에서 누릴 수 있다는 점인데요. 서해바다 쪽에 있는 남서향 뷰를 가진 아파트는 내 단지 앞이 바로 바다인 것과 같은 뷰를 볼 수 있습니다. 역시나 가장 로얄인 동은 112동부터 124동까지 남서향 바다뷰가 나오는 세대이며 이 세대들이 가장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뷰를 특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뷰에도 프리미엄이 붙어서 뷰가 나오지 않는 라인보다 가격이 10% 이상 비싼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송도의 경우 앞으로 서해바다 뷰가 나오는 아파트나 워터프론트 호수뷰가 나오는 아파트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뷰에 대한 희소 가치가 떨어져서 엄청난 프리미엄이 붙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은 참고해주세요. 다시 더샵 마리나베이 아파트의 입지를 보면 서해 바다뷰 말고도 단지 안에는 미송초등학교와 미송중학교 그리고 유치원이 있습니다. 또한 길 하나만 건너면 대형 근린 공원 또한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하지만 송도 안에서는 가장 끝쪽인 외곽에 속한다는 점이 단점인데요. 송도의 중심부까지 거리가 꽤 되기 때문에 중심 상업시설을 이용하거나 학원가를 이용하기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지 내 상가가 2층까지 있어서 기본적인 업종은 있지만 더 큰 학원을 이용한다거나 다양한 병원을 이용하지는 못합니다. 그럼 현재 더샵 마리나베이 아파트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33평 기준 2022년도에 11억 4천만 원에 거래된 이후 현재는 저층 매물이 6억 2천만 원의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하락률로 따지면 약 46% 정도가 하락한 금액으로 거의 반값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고려해야 할 건 이전에 11억 4천만 원에 거래되었던 세대는 아마 서해 바다뷰가 잘 나오는 로얄동 로얄층 매물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전 최고가는 뷰 프리미엄이 붙은 점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격이 11억대에서 현재는 중고층 매물도 6억대에 많이 있는 걸로 봐서는 꽤나 많이 하락한 금액입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자녀가 있고 뷰를 누리면서 여유롭게 살기에는 적합한 아파트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아파트는 송도 풍림 아이원 2단지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이전 아파트와는 달리 송도 209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인데요. 209는 송도에서 가장 먼저 개발이 시작된 구역으로 현재 아파트가 지어진 지 2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209는 이미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고 안정화된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풍림 아이원 2단지 아파트는 2005년식으로 총 세대수는 958세대의 아파트입니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주변에 상권과 학원가가 잘 발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단지 바로 앞에는 상권과 학원가가 있으며 약 80개의 학원이 밀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큰 대로를 하나 건너면 학원만 200개가 넘게 있는 송도 109의 인프라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송도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송도 센트럴파크까지도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며 그 주변의 각종 인프라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꼭 송도 센트럴파크가 아니더라도 더 가까운 거리에 해돋이 공원도 있어서 여유와 산책을 즐길 수 있습니다. 구축이긴 하지만 주변 인프라가 완성이 되어서 현재 살기 좋은 풍림 아이원 2단지 아파트의 현재 가격은 얼마일까요? 33평형 기준 2021년도에 8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된 이후 2023년도에는 4억대까지 약 50% 가까이 하락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5억 5천만 원의 저층 매물이 나와 있고요. 이 가격은 35% 정도 하락한 금액입니다. 또한 풍림 아이원 2단지 아파트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현재 5억 중반의 가격이 16년 전 가격과 같다는 점입니다. 이 아파트는 17년 전인 2007년도 당시에도 5억 중반 정도의 거래가 되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당시 부동산 분위기가 워낙 좋았기도 했고 너무 많이 오른 가격이긴 했지만 17년 동안 물가 상승은 거의 2배가 올랐는데 이 아파트 가격은 현재와 똑같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비쌀 때는 절대 사면 안 되고 만약 비싼 가격에 한번 물리면 10년 이상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이전 시세를 봤을 때 현재 가격에서 더 횡보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가격에서 더 크게 하락하기는 쉽지는 않아 보이고 만약 내가 실거주를 하면서 송도에 완성된 인프라를 누리고 싶은 분들께는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약 13년 동안 가격이 하락한 상태로 지속된 걸 봐서 앞으로도 횡보하거나 계속 침체될 수 있는 아파트라는 점은 꼭 인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송도는 인천에서 가장 좋은 동네가 맞습니다. 아파트 가격과 입지가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에서 가장 좋다고 하더라도 하락은 피할 수 없습니다. 2021년도에 너무 많이 상승한 가격을 받아줄 사람이 없었고 부동산 침체와 고금리의 여파를 전면으로 받았습니다.
무조건 좋은 입지의 아파트를 산다고 가격이 다 오르는 건 아닙니다. 좋은 입지의 아파트가 많이 하락해서 저렴해졌을 때 사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천은 가격이 많이 하락해서 저렴해지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인천 아파트 연구소에서 공들여 작성한 분양권 투자 방법 전자책은 본 영상 댓글 상단을 통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검단 신도시는 총 3개의 단계로 나누어져서 개발이 됩니다. 현재 아파트가 완공되어서 사람들이 입주를 한 지역이 1단계이고, 지금 분양을 하고 앞으로 입주할 아파트가 있는 곳이 3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까지 총 2만 5천여 세대는 1단계 입주를 했고, 1단계는 총 3만 2천여 세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양하고 있는 3단계의 경우 총 4만여 세대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분양을 마친 단지는 이 중 1만 1천여 세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도 검단 신도시에는 분양을 계속하고 그에 따라 입주 물량도 계속해서 늘어날 거란 뜻입니다. 검단 신도시는 2기 신도시 중 하나로 애초에 서울 생활권에서 벗어난 독립적인 자족도시를 컨셉으로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그래서 서울과는 거리가 떨어진 곳에 만들어진 신도시인데요. 서울과 멀기 때문에 검단 신도시의 입지가 신도시 중에서 그닥 좋은 편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도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고 서울의 인구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서 검단 신도시를 계획했다는 겁니다. 자족 기능이란 뜻은 해당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같은 지역에 일자리를 갖고 있고 교육, 여가 생활을 한 지역에서 모두 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같은 2기 신도시인 동탄 신도시나 고덕 신도시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어서 삼성전자와 이를 비롯한 여러 반도체 장비 각종 IT 업체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일자리도 많이 있고 그 일자리로 인해 창출되는 경제 효과도 큽니다. 즉 동탄 신도시와 고덕 신도시는 그 지역 내에서 일자리를 갖고 소비를 하고 생활을 하는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갖췄다는 거죠. 하지만 검단 신도시는 자족 기능을 할 만한 일자리가 아직까지 생기지 않았습니다. 자족 기능을 하려면 산업단지가 들어오거나 대기업이 들어와야 하는데 이 부분이 약합니다. 그래서 검단 신도시 사람들은 출퇴근을 다른 지역에서 하고 검단 신도시에서는 잠만 자는 베드타운의 역할을 하고 있죠. 일자리 수요가 별로 없는 지역에 총 7만 4천 세대를 계획하고 있으니 더 문제가 됩니다. 결국 자체 지역에서 이 많은 인구의 일자리를 해결하지 못하고 깔끔한 신축이면서 가격이 저렴한 아파트를 찾는 수요를 흡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또한 나타나는데요. 자족 기능을 할 수 없는 신도시라면 일자리가 많은 지역까지의 교통이 좋아야 합니다. 하지만 검단 신도시는 일자리까지의 교통이 그리 좋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3대 업무지구인 광화문, 여의도, 강남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얼마나 걸리는지 파악해봤습니다. 먼저 광화문까지는 1시간 23분, 여의도까지도 1시간, 강남역까지는 1시간 21분이 걸립니다. 여기에 환승시간까지 계산을 한다면 실제로는 더 걸리고요. 출퇴근 시간까지 감안한다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서울의 3대 업무지구까지 출퇴근이 힘든 거리에 있고 교통도 좋지 않기 때문에 큰 수요를 흡수할 수 없습니다. 다만 향후 GTX-D라거나 5호선이 연장된다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직 너무 먼 이야기라 이 부분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검단 신도시에는 어떤 아파트가 입주를 했고 현재 가격은 얼마일까요? 검단 신도시는 현재 1단계를 위주로 입주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단계 중 가장 입지가 좋은 아파트는 향후 인천 1호선이 들어올 백일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백일역과 가장 가까이에 위치하고 대단지인 아파트는 총 3개 아파트가 있습니다. 2021년 입주한 총 1168세대의 호반 서밋 1차 아파트, 2022년 입주한 1268세대의 우미린 더 시그니처 아파트, 2021년에 입주한 1452세대의 금호 어울림 센트럴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3개의 아파트가 검단 신도시에서 현재 가장 시세도 높고 좋다고 알려진 아파트입니다. 일단 향후 신설될 백일역까지는 도보로 걸어서 이동이 가능하고 또한 역 주변에는 상업용지가 크게 있어서 현재에도 꽤나 많은 상가 건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통과 각종 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는 검단에서 입지가 좋은 아파트이고요. 그럼 이 3개 아파트의 현재 가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 평수인 33평 84타입 기준 검단 호반 서밋 1차 아파트는 현재 고층 매물이 6억 5,500만원의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우미린 더 시그니처 아파트는 13층 매물이 7억에, 금호 어울림 센트럴 아파트는 고층 매물이 7억 2천만원에 나와 있는 걸로 봐서 대략 6억 중반에서 7억 정도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낮은 급지의 검단 1단계 아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백일역의 남쪽에 있는 유승한내들 에듀파크 아파트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품고 있는 학세권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단지 백일역과 중심 상권까지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전에 보셨던 호반, 우미린, 금호어울림 3개 단지보다는 시세가 더 저렴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2021년식이며 총 세대수는 938세대이고 33평형 84타입 기준으로 현재 가격은 고층 매물이 6억의 매물로 올라와 있습니다. 또 다른 아파트를 보면 유승한내들 아파트 근처에 있는 파라곤 센트럴파크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2022년식 아파트로 총 세대수는 1122세대인 아파트인데요. 유승한내들 아파트와 비교하자면 학교를 품고 있지는 않지만 백일역과 중심 상권까지의 거리는 더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현재 가격은 6억 4천만 원의 중층 매물이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검단신도시의 대략적인 시세를 파악했습니다. 검단신도시 안에서도 1급지 아파트는 6억 중반에서 7억 사이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고 2급지 아파트는 5억 후반에서 6억 중반 정도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검단신도시의 지금 이 시세가 비싸고 안 비싸고를 떠나서 현재 시장에서는 이 정도의 금액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가격에서 가격이 더 떨어질까요? 아니면 더 오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 가지 먼저 당부드릴게 제 의견을 말한다 하더라도 시장 상황이 갑자기 상승장으로 좋아진다거나 아니면 대내외적 위기가 찾아와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검단신 도시도 시장 상황과 똑같이 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당분간은 크게 더 상승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영상 초반에도 언급했다시피 입주 물량에 있습니다. 검단신 도시에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2만 5천 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불과 3년 만에 2만 5천 세대가 입주했다는 말은 아파트가 엄청나게 지어졌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2만 5천 세대라면 인구수로 따지면 5만 명은 넘고 이 정도의 인구수는 지방의 소도시 인구수랑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많은 입주 물량이 있어왔고 입주가 다 완료되었다고 해서 끝난 건 아닙니다. 입주가 다 끝나고도 안정화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요. 입주 기간은 다 끝났어도 아직 임대를 못 맞춘 매물들도 있고 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아파트도 존재합니다. 또한 너무 많은 전월세 매물로 인해서 아주 저렴하게 전세나 월세를 준 아파트도 존재하기 때문에 시세도 왜곡되곤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검단에는 아직도 입주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2021년에 완공된 아파트가 2년이 지나서 2023년에 또 전월세 매물로 나오고 2022년에 완공된 아파트가 2년이 지나서 2024년에 또 전월세 매물로 나오고 그리고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까지 계속해서 있습니다. 단순히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뿐만 아니라 기존에 입주했던 아파트도 전월세 계약 기간이 2년이 돌아오는 시점에는 매매 물량이 되든 전월세 물량이 되든 전부 공급 물량으로 돌아옵니다. 신규 입주 단지는 올해 11월에 검단 3단계의 제일풍경채 1차 1425가구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또 1만 세대 이상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입주하는 아파트는 검단 신도시 3단계 아파트도 다수 포함이 되어 있고 이쪽도 인프라가 생길 예정입니다. 이렇게 앞으로도 입주 물량이 1만 세대 이상이 남아있고 최근 3년 동안 입주했던 2만 5천여 세대의 전월세 갱신 기간이 생김으로써 인해 검단은 당분간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물론 검단 신도시는 나중에 미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5호선이 연장되면 추후 여의도와 종로까지 직결되기 때문에 출퇴근이 용이해집니다. 또한 GTX-D가 들어오면 강남까지의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어떤 교통 호재보다 더 좋은 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호선과 GTX-D는 아직 예타도 통과하지 못하고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국가에서 이런 식으로 노선을 정하겠다라는 청사진 정도만 발표된 상태이고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과거 교통개발 사례들을 봤을 때는 20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는 사업이에요. 다만 지금은 아직 대기업과 같은 일자리도 많지 않고 서울까지의 접근성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과다한 입주 물량으로 인해서 가격은 상승보다는 횡보 혹은 침체에 더 가깝게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갑자기 부동산 상승 흐름이 다시 오면 검단도 그 흐름에 맞게 상승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검단 신도시는 신도시라는 이름과 같이 깔끔한 거주 환경을 갖췄습니다. 하지만 일자리 측면이나 교통 측면에서 국가가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더욱 좋은 도시가 되지 않았을까요? 검단에 과다 공급된 아파트와 앞으로 입주 물량을 어떻게 감당할지의 관점에서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나국제도시는 행정구역상 인천 서구에 있으며 서울과 가장 떨어진 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송도국제도시와 동인천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서울 접근성이 좋지 않은 편입니다. 아직은 지하철도 들어오지 않아서 더욱 교통이 불편하지만 앞으로 청라에는 꽤나 많은 교통 호재가 있습니다. 교통 호재가 있기 때문에 청라 아파트 가격은 꽤나 많이 오르기도 했는데요. 먼저 7호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7호선의 경우 2022년도에 착공을 시작해서 2027년에 개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착공을 시작한 만큼 단순 계획이 아닌 실제로 3년에서 4년 이내에 들어올 교통이 되겠습니다. 또한 최근 발표한 GTX-D와 D노선에도 포함이 되어서 교통이 더 좋아지게 되는데요. 특히 GTX-D 노선은 강남을 관통하는 노선이기에 그 파급력이 다른 노선보다 더 큽니다. GTX-D 노선은 가산, 신림역, 사당역, 강남역, 삼성역, 잠실역을 지나는 황금 노선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7호선 GTX-D, GTX-E 총 3개의 노선이 들어오는 청라는 왜 다시 가격이 하락할까요? 그 이유는 말 그대로 교통이 들어올 예정인 호재이기 때문입니다. 즉 아직 교통이 들어오지 않아서 실제 교통은 좋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청라국제도시에서 강남역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동하려면 1시간 47분이 걸립니다. 서울역까지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데도 1시간 18분이 걸립니다. 지금 당장은 서울 접근성이 수도권에서는 좋지 않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동이 불편합니다. 만약 지금이 부동산 상승장이었다면 이런 호재로 가격은 더 많이 올랐을 겁니다. 원래 상승장에서는 교통 호재만큼 가격에 거품을 만드는 재료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이 침체장입니다. 이런 침체장인 상황에서는 단순히 교통 호재만으로 가격이 계속 오를 순 없습니다. 물론 GTX와 같은 대형 교통 호재가 발표한 후 매수 문의도 많고 잠깐 동안은 가격이 올랐을 수 있습니다. 이런 교통 호재에 바로 반응하는 사람은 있을 수밖에 없고 또한 교통에 대한 기대감도 클 때이거든요. 하지만 한두 달 뒤가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교통 발표가 있었을 때 잠깐 달아올랐다가 다시 식는 형태인 거죠. 이렇게 바로 식는 이유는 GTX의 경우 실제 완성되기까지는 아직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이전 사례를 봤을 때 지금 예타도 통과가 안 된 이 상황에서 실제로 개통하기까지는 짧으면 15년 길면 20년이 넘게도 남았습니다. 말이 15년에서 20년이지 이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날까요? 20년 뒤면 청라의 많은 아파트들이 30년 차가 넘어가는 구축 아파트가 되어 있을 겁니다. GTX가 들어오는 지역이라는 점에서는 분명히 큰 호재가 맞고 그 지역 입장에서는 큰 발전이 기대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 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야 진짜 가치가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청라의 GTX 신설의 경우 아직 실제로 이용하기까지는 너무 많이 남았기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라는 아무 교통도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7호선은 착공을 해서 3년에서 4년 뒤에 실제 교통을 이용할 수 있겠지만 GTX는 언제 이용할지도 모르는 교통으로 지금은 없다고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럼 교통을 제외하고 청라를 평가하자면 어떨까요? 청라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서울과 멀리 떨어진 거주하기 좋은 신도시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청라에는 공원, 상권, 학교 등 거주하기에는 좋은 동네입니다. 특히 재개발이나 구도심이 아닌 모든 택지가 새 것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더욱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발이 꽤나 남아있기 때문에 각종 시설이 들어오면 더 좋아지겠죠. 청라에 대해 요약하자면 쾌적한 환경으로 거주하기에는 좋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교통이 좋지 않고 앞으로 교통 호재가 많이 있지만 아직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가격 상승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요약을 하고 지금까지는 청라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청라 아파트 가격을 보겠습니다. 먼저 청라 제1풍경채 에듀앤파크 2차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2017년식으로 총 세대수 1581세대의 아파트입니다. 초등학교를 단지 안에 품고 있으며 상권까지도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2021년 8월 달에 9억 4천만 원의 최고가로 거래된 이후 2022년 말에서 2023년 초에는 5억대에도 거래가 되고 최근에는 7억이 넘는 금액의 실거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격은 비록 2층이긴 하지만 6억 3천만 원의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7억이 넘는 금액에서 거래되다가 이제는 다시 6억대로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청라 한양수자인 레이크 블루 아파트의 가격을 볼 건데요. 이 아파트는 2019년식으로 1534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네이밍에서 보셨다시피 청라 호수공원 바로 옆에 있어서 호수공원 뷰를 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초등학교는 길 하나 건너면 갈 수 있고 바로 아래에는 업무용지와 상업용지가 있어서 생활의 편리함 또한 누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호수공원이 마치 내 단지 안에 있는 것처럼 붙어 있어서 산책을 즐기기 좋은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2월 8일에 59 타입 기준 3층 매물이 6억에 거래가 되었는데요. 지금은 중층 매물이 6억에 나와 있습니다. 보통 6억의 매물이 나와 있다는 말은 여기서 추가로 내고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 거래가 된다면 5억대의 거래가 될 것 같고요. 3층보다 층이 더 높아서 가격이 더 비싸야 하는데 오히려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대다수의 아파트 단지들이 최근 거래된 실거래 가격보다도 더 저렴한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최근에 더 가격이 하락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순하게 최근에 가격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반등한 가격의 조정기가 올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은 누가 봐도 아파트 상승장은 아니기에 일시적인 반등 이후 조정은 불가피합니다. 또한 현재 전세 가율도 너무 낮습니다. 보통 아파트 가격이 안정적으로 오르려면 전세가가 받쳐주면서 매매가가 올라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가격이 5억인데 전세가가 4억이라면 전세가가 매매가를 꽤 받쳐줍니다. 여기서 전세 가격이 4억에서 4억 5천만 원으로 오른다면 매매가 역시 오를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청라국제도시의 경우 전세 가율이 너무 낮습니다. 다시 한양수자인 레이크 블루 아파트를 보면 현재 최저 매매 가격은 6억 수준이고 전세 가격은 3억 수준입니다. 전세 가율은 50%로 전세 가율이 너무 낮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매매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할 수 없습니다. 결국 전세 가격이 3억에서 4억 그리고 5억까지 올라가야 안정적으로 매매 가격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청라 아파트 가격이 다시 하락한 이유로는 최근에 다시 반등했기 때문인 이유가 있고 여기에 추가로 전세 가격이 받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하락했습니다. 만약 전세가가 매매가를 받쳐주면서 안정적으로 상승했다면 다시 하락하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전세 가율이 너무 낮은 상태에서 반등을 했고 지금 상황도 전세 가율이 낮다면 계속해서 상승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면 앞으로 청라국제도시의 아파트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이 타이밍에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다시 침체의 분위기가 있는 만큼 당장은 상승하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설명드린 이미 반등한 점과 전세 가율이 낮다는 점이 있고요. 또한 부동산 시장의 특성상 한번 방향이 바뀌면 그 방향을 다시 돌리기가 꽤나 어렵습니다. 한번 상승 사이클로 바뀌면 그 상승을 하락을 바꾸는 데는 단기적으로 되지 않고 반대로 한번 하락 사이클로 바뀌면 그 하락을 상승으로 바꾸는 것도 단기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현재 청라의 경우도 2023년 이후 1년 정도 반등의 분위기가 보인 이후 현재는 다시 횡보 혹은 하락의 추세입니다. 이미 한번 분위기가 바뀐 만큼 다시 상승으로 방향 전환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다만 전세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만큼 전세 가격은 횡보 혹은 우상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건 앞으로 매매가는 횡보 혹은 하락하는데 전세 가격은 횡보 혹은 상승한다면 그때는 이제 청라에 내 집 마련을 해도 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GTX 신설역과 연장역을 발표한 지역의 집값이 상승했다라는 뉴스가 들리는데요. 아직 너무 먼 미래의 호재로 인한 가격 상승은 결국 거품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0년 정도가 남았는데 그때 동안 교통 호재 하나만 보고 사는 건 안 됩니다. 20년 동안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고 가격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GTX 호재는 하나의 이벤트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너무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청라국제도시는 GTX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 좋아질 도시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고 20년이라는 시간의 기회비용을 투자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생활 환경과 곧 들어올 7호선 정도까지만 생각해서 청라국제도시의 가치와 가격을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시장은 최근 다시 하락세를 겪고 있습니다. 한번 방향이 정해진 만큼 단기간에 다시 상승으로 돌아서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앞으로 GTX 등의 호재가 많이 있지만 아직 너무 먼 이야기이고 지금 당장의 생활 환경과 거주 환경으로 가치를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인천에 사시는 분들이 모두 좋은 내 집을 마련하는 그날까지 인천 아파트 연구소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